여기는 미국 시카고. 자전거를 탄 한 남성이 경찰들을 계속해서 도발합니다. 헤이 헤이! Hey, I'm not a U.S. citizen.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그저 웃는 경찰들. 그런데 그때 남성이 자전거에서 내리자마자 경찰들이 전속력으로 달려듭니다. 남성은 신들린 듯한 반사신경으로 방향을 틀더니 순식간에 자전거에 올라타 현장을 벗어나는데요. 한낮에 벌어진 아찔한 추격전. 그런데 만약 이 남성이 잡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도 시카고입니다. 한 남성이 무장한 연방 요원 앞을 막고 섭니다. Step back. Step back. Moving over. I'm on a public road. 그러나 요원은 총을 고쳐매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돌연 남성의 목을 움켜잡고 바닥에 내리꽂으려 합니다. 그러나 남성이 버티자 다른 요원들까지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는데요. 순식간에 덮친 공포. He's not doing anything. 남성은 결국 요원들에게 끌려갑니다. 만약 아까 그 자전거 남성도 잡혔더라면 어떻게 제압당했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런데 대체 왜일까요? 시민들은 왜 끊임없이 공권력을 자극하고 공권력은 왜 이토록 강하게 대응하는 걸까요? 해답은 지난 9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있습니다. 당시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전 세계 미군 지휘관 800여 명을 미 본토로 불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We're under invasion from within. That's a war too. San Francisco, Chicago, New York, Los Angeles. They're very unsafe places, and we're going to straighten them out one by one. And I told Pete we should use some of these dangerous cities as training grounds for our military, National Guard, but military. We're going into Chicago very soon. That's a big city with an incompetent governor, stupid governor, stupid.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치안 유지와 단속 요원 보호를 명분으로 일부 도시의 군 병력 투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그가 언급한 도시들에서 IC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IC 단속 차량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죠. 순식간에 차량에 치이듯 밀려나는 사람들. 그러나 피하지 않고 몸을 던져 차량 위에 올라탑니다. 인명사고로 이어질 만한 순간들이 계속되는데요.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며 IC 단속을 막으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IC의 폭력적인 체포 방식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점점 더 거칠고 무법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에 들어서 강화된 이민 단속 정책 중에서 주목해야 될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 학교, 심지어 교회에서도 단속과 체포를 강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장소를 민감한 지역, sensitive area라고 지정을 해서 이민 단속을 하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여론의 눈치는 아예 안 보는 듯 강경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단한 신분 확인차 뉴욕 법원에 들렀다가 이민국 요원에 의해 억울하게 체포된 유학생 고연 수양의 사례도 있었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법원 영장도 없이 강제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어머니와 상당 교회 신부님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납치되듯 끌려가 구금된 듯해요. 이유도 없이. What is it like to see your mom? It's so great. It's better than 비자도 있었는데. never. Yeah, more, and maybe there's more who need the support.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엔 중범죄 전과가 있는 서류 미비자만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에 따르면 체포되거나 추방된 이민자 중 약 65%가 전과 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드러났는데요. 이처럼 트럼프 정부의 무법적이고 강경한 행정에 시민들과 요원들의 충돌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도시가 전쟁터가 됐다며 군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구역 안에 보이는 소총을 둔 군인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시카고 외곽에 주 방위군을 배치했습니다. 주지사의 승인도 없이 500여 명을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주 방위군의 시카고 투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군의 투입은 원칙적으로 외국과의 전쟁이나 내전 혹은 그에 준하는 반란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이에 법원은 반란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군 동원을 중지시킨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오리곤주 포틀랜드에도 군인 200명이 도착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Portland's been on fire for years. I think that's all insurrection. I really think that's really criminal insurrection. 반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단어를 거듭 언급하며 반란법, 즉 폭동 진압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The Insurrection Act, under what conditions or terms would you? Well, I'd do it if it was necessary. If people were being killed and courts were holding us up. 여기서 미국의 반란법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미국에는 계엄령 관련법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반란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내전 또는 그에 준하는 반란이나 폭동 시에 연방 군대 투입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반란법이 발동이 되면 대통령이 지휘하에서 연방 군대가 주와 도시의 폭동이나 시위 진압을 위해서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속도로 통제와 시위 지역 봉쇄도 가능하고요. 도시 전체를 봉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민간인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구금 또는 억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반란법, 실제 시행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반란법과 유사한 행정명령들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게다가 법원이 군 투입을 금지한 판결조차 반란이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주류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결국 반란법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며 입을 모읍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정말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걸까요? 내년에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의회에서는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공화당이 다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지지율이라든지 지지율 전체가 사실은 별로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범죄율도 높아지고 혼란스러워진다, 엉망이 된다라는 프레임을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곳들을 내가 공화당이 사실은 주도를 해야지만, 집권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고 혼란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식의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대통령이 국민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는 미국 전체 국민이나 모든 유권자를 향한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부터 그는 줄곧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Thousands of criminal aliens pouring into our country. They're not people. These are animals. Our country will be overrun. 이런 반이민 발언을 할 때마다 그를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저소득층 백인 남성 노동자들은 매우 열광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 마가 또한 상당수가 경제적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백인 남성층이었는데요. 따라서 트럼프가 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이민자들이 당신들의 모든 걸 빼앗고 있다는 불안을 심어주고 분노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민자들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반란법까지 거론해 군 병력 투입을 시사하고 있는 건데요. 표면적으로는 질서와 안보를 내세우지만 그 속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로이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군 투입에 반대하는 비율이 58%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얼마 전 실시한 AP통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약 37%로 그리 높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그의 지나치게 강경한 행보가 혹시 지지층에게 역효과를 부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외인 부분인데요. 주방위군이 투입되니까 굉장히 혼란이 이제 없어지고 질서 정연해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텍사스주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방위군을 투입해서 질서 업무를 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약 40% 안팎에서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층의 확고한 지지를 믿고 앞으로도 강경한 이민 단속과 군 투입 명령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보는 결국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분열 그리고 폭력 사태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지난 10월 18일 미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No Kings, 왕은 없다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We are not on the verge of an authoritarian takeover. We are in the middle of an authoritarian takeover. But
But Trump has not won. Our democracy is in peril, but it can be saved.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포함한 2,700여 곳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독재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판했는데요. 이에 트럼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You know, they're saying they're referring to me as a king. I'm not a king.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말하는 위대한 미국이란 어쩌면 많은 이들이 그리는 미국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요. 네, 노 킹스 시위 지금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신의 SNS에 이 시위대를 향해 오물을 던지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 영상을 올려서 아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노킹스 시위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인데 네. 이 강경한 정책이 또 어떤 반작용을 낳을지도 우려가 됩니다.